여러분, 일부 영상 기억하시나요? 상하이방과 공청단이라는 거대한 두 파벌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만만해 보이는 인물, 시진핑을 바지사장으로 앉혔다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전세계 언론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조차 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관리자다, 튀지 않는 중재자다. 심지어 그는 덩샤오핑이나 장쩌민 같은 카리스마가 없다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진핑이 쓰고 있던 그 온화한 미소가 후욱하게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기술, 면후, 즉 두꺼운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자신의 야망을 철저히 숨기고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쥐는 순간 그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심흑, 즉 검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시진핑이 어떻게 자신의 라이벌들을 제거하고 중국을 자신만의 왕국, 시자진의 나라로 만들었는지 그 숨막히는 권력 투쟁의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한 편의 마피아 영화를 보는 듯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시진핑의 천하통일, 그 첫 번째 재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태자당 출신의 라이벌 보시라이였습니다. 당시 보시라이는 충칭시 서기로 있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시진핑이 모범생이라면 보시라이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 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차기 지도자는 시진핑이 아니라 보시라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시진핑 입장에서 보시라이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시진핑을 도왔을까요? 보시라이가 스스로 몰락하는 영화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보시라이의 아내 쿠카이라이가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덮으려던 보시라이는 자신의 신복인 왕리진 경찰청장의 뺨을 때리며 협박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리진이 여장을 하고 미국 영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전대미문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진핑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같은 태자당 동료로서 그를 감싸줬을까요? 아니요. 시진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냉혹하게 보시라이를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엮어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것도 무기징역으로 말이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보여준 첫 번째 심흑이었습니다. 내 권력을 위해서라면 동료도 친구도 없다. 보시라이를 제거한 시진핑의 칼끝은 이제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던 거대 파벌들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냥 숙청하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시진핑은 아주 명분 좋은 칼을 하나 뽑아듭니다. 바로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호랑이 고위 관료부터 파리하급 관리까지 닥치는 대로 때려잡겠다. 인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시진핑이 사냥한 호랑이들의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히게도 상하이방과 공청단 인사들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우융캉의 숙청이었습니다. 저우융캉은 상하이방의 핵심이자 공안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의 베리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상무위원 최고 지도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인 형불상 대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 불문율마저 깨버렸습니다. 저우융캉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상하이방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다른 파벌들은 공포에 질려 시진핑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왕치산입니다.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저승사자로 불렸던 인물이죠. 그는 시진핑을 대신해 칼춤을 추며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후욱하게 대가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지자 헌신했던 왕치산마저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시진핑의 권력 공식에는 영원한 2인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한 텅 빈 권력의 자리. 시진핑은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웠을까요? 능력 있는 인재들? 공청단의 엘리트들?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는 예스맨들로만 그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시자진이라고 부릅니다. 시진핑 집안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을 보십시오. 전원이 시자진입니다. 과거에는 파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자리를 나눠 가졌지만 지금은 100% 시진핑의 사람들 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재 2인자인 리창 총리입니다. 그는 상하이 서기 시절 무리한 코로나 봉쇄로 상하이 시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경제를 파탄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나라라면 경질되었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오히려 승진해서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진핑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하층민들을 한겨울에 강제로 쫓아냈던 차이치 역시 그 충성심 하나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식 용인술의 핵심입니다. 능력은 필요 없다. 내 말에 토를 달지 않는 충성심, 그것 하나면 된다. 과거 황제들이 환관 정치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시진핑 주변에는 이제 쓴소리를 하는 참모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의 비위만 맞추는 간신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진핑은 사면임에 성공하고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상하이방은 돈줄이 끊겨 몰락했고 공청단은 후진타오의 퇴장과 함께 괴멸했습니다. 태자당 내의 라이벌들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천하통일입니다. 이제 중국 대륙에서 시진핑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상황, 과연 시진핑에게 축복일까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견제받지 않는 독재자의 기는 막히게 된다고 말이죠. 모두가 예스만 외치는 조용한 궁궐. 하지만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지금 시진핑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가장 믿었던 친구, 어릴 때부터 형님 동생하며 자라온 중마고우. 바로 중국 군부의 2인자 장유샤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진핑의 철옹성, 그 성벽의 틈이 바로 군대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목을 겨누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 조짐, 그리고 최근 포착된 소름 돋는 반란의 증거들. 다음 3부에서는 뉴스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최신 고급 정보, 흔들리는 시진핑과 장유샤의 조용한 쿠데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진핑 1인 천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균열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오늘 2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